네, 안녕하세요. 캐시넛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돈이 없거나 부족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가족, 친한 지인들 혹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것, 이걸 바로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대출은 일반적으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다른 곳에서 빌리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충분히 돈이 많은데도 요걸 살 때는 95% 넘는 투자자들이 꼭 대출을 받는데요.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건물입니다. 심지어 부자일수록 대출을 많이 받고 많은 자산을 만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 건물을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받고 그게 왜 투자의 기술까지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드릴 수 있는 건물 담보 대출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만 보셔도 대출에 대한 벽을 깨부시고 여러분들도 성공한 건물주분들처럼 대출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건물을 살 때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매매가의 7, 80% 정도 나옵니다.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한다면 10억에 7, 80%인 7억에서 8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소액 임차 보증금 등 은행에서 제외하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그건 은행과 어떻게 협상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22년 가을 금리가 엄청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건물 매수할 때는 당연하게 80% 혹은 신용 대출까지 꽉 채워서 95%까지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리가 높은 편이어서 그 이후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40%에서 60% 대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한 대출은 실제로 건물을 팔 때까지 낼 수 있는 대출 이자, 즉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월 이자 비용을 계산하시고 매수가의 몇 퍼센트를 받을지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대출은 어디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는 1금융권인 은행과 2금융권인 조합, 금고 등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좋은 대출은 내가 원하는 조건인 금액, 대출 한도와 이자, 금리를 가진 곳이겠죠. 이에 맞는 조건을 가진 곳을 찾기 위해 여러 군데 의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제가 매수했던 빌딩 중개법인에서 소개시켜준 곳들과 제가 기존에 거래했던 주거래 은행, 그리고 건물 근처에 있는 곳들에게 모두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본인들이 책정한 빌딩의 가치, 보통은 토지의 가치로 주로 봐요. 왜냐하면 빌딩은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부셔지고 하는데 토지는 딱 그대로니까요. 즉, 감정평가 금액을 정합니다. 이걸 탁감이라고 하는데요. 책상에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나온 단어이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건 은행과 연계된 감정평가사들이 정식 의뢰를 받기 전에 주변 거래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평가한 금액입니다. 의뢰한 곳들마다 감정평가 금액과 대출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가장 선호하는 조건들 두세 군데를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을 계약하고 나서 그 세 군데에서 정식 의뢰를 하고 실제 조건을 비교하신 뒤 내가 가장 선호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3년 동안 1, 2금융권 모두에서 토지와 건물 잔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확실히 장단이 달라요. 1금융권은 안전하고 금리가 비교적으로 비슷한 반면에 2금융권은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1금융권에선 10억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를 2금융권에서는 11억, 12억까지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지만 금리가 심하게 변동되기도 하죠. 저는 3년 전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계약했다가 실제로 변동금리가 3개월 만에 5%에서 7%까지 올라버리는 짜릿한 경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왜 사람들이 1금융권을 더 선호하는지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 확실히 근처 농협이 조건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대출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꿀팁. 대출을 받게 되면 거의 90% 분들이 대출 관리를 전혀 안 하세요. 여기서 대출을 관리하시는 10%의 분들이 얼마나 돈을 아끼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출 계약을 할 때 고정금리보다는 변동 3개월 금리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금리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금리가 괜찮은지 정기적으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 지인은 1금융권임에도 7%가 넘는 금리를 받고 계시다가 제가 아는 지점장님을 통해 4% 후반 금리로 갈아타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매년 2억 이자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었어요. 정말 굉장히 높죠? 이렇게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 금리는 괜찮은지 보면서 너무 높다면 해당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과는 항상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게 나의 금리와 정신건강과 수면에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장님들과 굉장히 친해서 제 주변 투자자분들한테도 많이 소개시켜드려요. 그러면 지점장님도 저를 더 잘 챙겨주시며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은 아주 큰 영업의 한 분야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돈 버는 건물 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째, 대출은 보통 매매가의 7-80% 나온다는 것. 둘째, 내가 살 건물에 대해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찾는 것. 셋째, 대출 후에도 금리의 움직임과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관리를 꼭 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네요. 실제로 저는 두 번째 과정에서 대출이 정말 안 나오던 시기에 가장 좋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었고, 세 번째 과정을 통해 대출 은행을 갈아타면서 연간 이자 비용 9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출이 왜 투자의 기술인지 아시겠죠? 영혼까지 끌어올리는 대출은 독이지만 이렇게 똑똑한 대출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키우는 보약이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담아서 쉽고 재밌게 전달드릴게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시면 건물주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모두 구독 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